미즈페이서 정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시장 예측치를 20% 이상 상회하는 강력한 어닝비트였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결과가 7월 말부터 실적을 발표하게 될 마이크론의 고객사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고객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등 물고 물리는 AI 생태계 전반에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소,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반도체 장비주라는 세 가지 핵심 그룹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이 사이클을 가장 똑똑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혜주 개별 종목과 ETF까지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판의 대장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겐 호재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민은 GPU 수요가 밀려드는데도 HBM 공급이 부족해 물건을 제때 못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3사가 이번에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역대급 설비 투자와 대대적인 공장 증설을 예고했습니다. 공급망 병목이 풀리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블랙웰 등 차세대 GPU의 출하량 Q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기록한 매출 총 이익률은 무려 85%에 육박합니다. 제조업에서 이익률 85%라는 건 HBM 가격을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꼭대기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소프트웨어나 명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65%에서 85% 그 최상단을 넘어선 정도입니다. 여기서 올라도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이익률 90%까지 채워주며 메모리사의 배를 더 불려줄 리도 없습니다. 메모리 3사의 캐파 경쟁이 시작되면 단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엔비디아는 비용 P는 통제되고 출하량 Q는 늘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마이크론의 HBM과 SSD를 직접 대량 구매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여기는 철저한 양날의 검입니다. AI 수요의 실체 확인, 마이크론의 데이터 센터와 ESSD 매출이 폭증했다는 것은 빅테크들이 단순히 학습용 GPU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구동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고 있음을 뜻합니다.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ROI 우려를 매크로 데이터로 일부 희석시켜 준 것인데요. 하지만 메모리 단가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비용 지출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SCA 전략적 고객 장기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 변동성은 잡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비싼 가격이죠. 빅테크 기업들 역시 고사양 HBM을 계속 비싸게 사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고사양이 필요 없는 인프라에는 HBM을 적게 쓰는 저사양 메모리로 돌리고 자체 개발한 TPU 등 커스텀 칩 비중을 늘리는 명확한 우회 전략을 이미 쓰고 있죠. 이런 추세는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만 보면 이번 실적 발표에 가장 확실한 실속파 수혜주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번에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역대급 설비 투자와 대대적인 공장 증설을 예고했죠. 장기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져놨으니 안심하고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업계 1위 하이닉스 역시 7월 10일 나스닥 ADR 상장으로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도 HBM 생산 라인 증설에 고스란히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금 부자 삼성까지 메모리 D램 3사가 모두 캐파 경쟁에 도입하면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마진 밀당과 상관없이 주문서가 쌓이는 절대적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중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주문서가 쌓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져도 소부장은 오르겠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알고 계시듯이 아무리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서 소부장의 미래 매출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인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전방 제조사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면 소부장 주가 역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깎이면서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의 주가 하락을 전체 반도체 사이클의 다운턴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부장이 구조적으로 가장 실속 있는 승리자인 건 맞지만 투자 타이밍 관점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와 업황 심리를 철저하게 동행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마이크론 후실적을 동력으로 반도체 주도주 랠리가 연말까지 더 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혜주는 실속파 반도체, 소부장,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러 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중에 소재와 부품은 미국 외 주로 일본 기업 등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장비 기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소부장, 특히 장비주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두 가지 ETF가 있죠.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속스나 이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속슬입니다. 내가 반도체 섹터 전반의 상승 사이클을 그대로 다 누리고 싶다 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이 ETF들로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엔비디아 같은 설계 파트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파트가 상위권에 대거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업황에 따라 주가가 너무 요동치는 메모리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 그리고 최근 빅테크들의 AI 수익화 논란이나 고점 부담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설계 및 소프트웨어 파트를 둘 다 제외하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계기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순수 장비주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생기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ETF들은 장비주 비중이 높다고 해도 20%나 많아도 30% 내외였습니다. 나머지 7-80%는 원치 않는 나머지 설계 파트와 메모리 파트까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하나 제안드려보고 싶어요. 원치 않은 주식들이 섞인 ETF 대신 반도체 공정의 뼈대를 이루는 미국 직상장 빅3 대장주를 직접 골라내서 소수점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나만의 타이트한 장비 ETF 효과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묶어갈 3대장 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램리서치, 그리고 KLA입니다. 간단하게 종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 레이어를 깔아주는 증착 공정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두 번째 램리서치는 그 깔아둔 회로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시가 공정의 절대 강자이죠. 마지막 KLA는 미세해진 반도체 회로에 불량이 없는지 검사하는 계측 장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 기업은 막강한 독점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 회사의 장비가 없으면 전 세계 그 어떤 제조사도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AI 패러다임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화려함만 보고 메모리 제조사를 상단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밸류체인의 역학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가격 상방이 막힌 제조사나 비용 압박을 받는 빅테크보다는 공급 병목이 풀려 신나게 칩을 찍어댈 엔비디아와 공장 증설로 주문서가 쏟아질 소부장 기업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강력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다가오는 7월 15일 TSMC와 ASML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흐름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7월 말 빅테크 실적 시즌에 실제로 AI 수익화가 시장 눈높이를 월등히 넘기는 압도적 실적을 보여주는지, 캐펙스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진 않는지 등등 살펴볼 내용이 많겠습니다. 다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보듯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 20%는 가뿐히 넘겨줘야 시장이 와 진짜 돈 잘 벌고 있네 이 정도 눈높이가 엄청나다는 점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소식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 ADR 상장 뉴스를 접하고 약간 멍해졌는데요.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 말이죠. 기껏 국장 변동성은 싫고 달러 자산 보유하려고 미장을 온 건데 HBM 큰형님이 미장에 오신답니다. 7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리고 6월 리밸런싱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이성적으로 줍줍할 거 줍줍하시고 적당한 차익 실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늘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소심한 긍정론자라 그렇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